자, 이번에는 프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 있었던 크루스칼 방법하고 좀 달리 가중치 그래프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점 하나에서 출발해서 간선을 n-1개씩 차례차례 추가해서 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 점에 이제 연결된 여러 간선이 있겠죠. 이 간선 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가중치 작은 것들이 합이니까 가중치 작은 간선을 하나 추가해서 다음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원래 점과 새로 선택된 이 점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또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점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추리가, 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점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확대되는 이런 모양으로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임의의 점에서 출발해서 그 점에서 가중치가 작은 그런 이제 간선들을 선택해서 노드들을 추가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추리를 생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해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된 간선에 의해서 추리가 만들어져 나갈 때 현재까지 선택되어 있는 그 노드들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항상 최소의 가중치를 갖는 이런 욕심 전략으로 간선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 다시 말하면 간선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 이게 프림의 최소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입력은 가중치 그래프 G가 들어오게 됩니다. 간선의 정점의 개수가, 노드의 개수가 n개, 간선의 개수가 m개인 이런 가중치 그래프가 들어옵니다. 자, 출력은 이제 최소 신장 추리 T를 생성하게 되는데, 자, 맨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느냐면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임의의 점이 P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임의의 점 하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D라고 하는 자료를 값을 이제 유지하는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추리 T 내에 있는 점, 최소 신장 추리 T를 이제 여기서 점점 이제 구성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데, 이 추리 T 내에 있는 점에서 이 T 바깥에 있는 점들, 이 바깥에 있는 점들 사이에 간선이 있을 텐데, 이 간선 중에서 비용이 더 작은 간선, 요 노드가 T 내에 있는 간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하고도 간선이 있고 얘하고도 간선이 있고 얘하고도 간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것을, 가중치가 작은 요 간선의 가중치,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D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각 노드들이 T 안에 있는 간선들하고 사이에 노드들하고 사이에 연결된 에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하는 요게 프림 방법의 그 욕심 규칙이잖아요. 그 제일 작은 간선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D라고 하는 배열, D라고 하는 그 자료 값을 이제 그 유지하는데, 요 D는 각 노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T 바깥에 있는 각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노드하고 가까우냐. 내가 얘하고도 간선이 있고 얘하고도 간선이 있는데 얘하고 가깝다. 그러면 이제 요 간선, 내가 다른 간선들하고도 간선이 있지만 얘하고 가깝다. 그러면 요 T 안에 있는 노드들하고 연결된 간선 중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가 각 노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노드들은 이 T 안에 있는 간선하고 이 T 안에 있는 노드하고 연결된 간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를 때 뭐를 고르면 되느냐 하면 이 D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더 작은 값, 이 D라고 하는 것은 T 바깥에 있는 것이 T 안에 있는 것들하고 사이에 간선 중에서 작은 값을 갖느니까 요들 중에서 더 작은 것, 그거를 선택해서 다음 T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T에 이미 포함된 제일 처음에 이 P는 이미 포함된 이 초기 값이니까 T에 일단 포함시키면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포함된 것은 이미 그 미니멈 스패닝 추리 신장 추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값을 0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D 값에 P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P에 연결되어 있는 각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초기에 이 T에는 P 하나만 있으니까 이 T에 연결되어 있는 각 점들, 간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연결된 노드들이 있겠죠. 여기에 연결된 노드들을 지금 V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P하고 연결된 요 V, 요 노드들을 찾아서 P가 아닌 각 점 V에 대해서 P에서 V하고 간선이 있으면, 이렇게 P하고 V하고 이렇게 간선이 있으면 이 간선의 가중치를 D의 V의 값으로, 다시 말하면 얘의 D의 값은 요것, 얘의 D의 값은 요것, 얘의 D의 값은 요것. 얘는 간선이 P하고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면 무한대 값을 해줍니다. 이렇게 D 값을 쭉 수정을 합니다. 요 D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을 고르면 이 P하고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이 요 D 안에 있는 요 D 값이 작은 것이 다음 선택돼야 되는 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P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 P하고 간선이 있는 이 노드들에 대해서 D의 값을 요것의 가중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T의 초기 값으로 P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노드들을 선택을 하는데, 다음 간선을 선택하는데, 어떤 간선을 선택하느냐 하면 자, T 안에 포함된 점의 개수가 n보다도 작으면 간선을 n-1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패닝 추리에는 노드의 개수는 몇 개냐면 n개, 노드 개수 n개에 간선의 개수 n-1개를 선택해서 스패닝 추리, 신장 추리를 만드는데, 이 while문의 조건이 T에 포함된 점의 개수가 n보다 작으면, n까지 되면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노드, 다음 간선을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 while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개수가 n-1개가 선택되느냐, 그 다음에 노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n개가 선택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리가 최종적으로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while문이 점의 개수가 n보다 작으면 이제 다음 점, 그 다음 점과 연결된 이제 간선을 선택하는 셈이죠. 다음 점을 선택합니다. 자, 다음 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아까 초기에 P라고 하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P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V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런 V들이 이제 여기가 있겠죠. 요들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D 값이 작은 것이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P와 제일 가까운 P와 가중치가 제일 작은 이제 간선이 되고 그때의 노드 V가 되는 셈인데 이 D 값이 작은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T에 속하지 않은 점 V에 대해서 T에 속하지 않은 점, T에 아직 포함이 안 된 점, 지금 현재는 T에 P밖에 없습니다. T에 포함되지 않은 점 V들에 대해서 V들 이거죠. 이 V들에 대해서 D의 값이 제일 작은 것, 그것을 V민이라고 해봅시다. 요걸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D가 최소인 V민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V민하고 P하고 연결된 그 간선을 T에 추가를 하면 되죠. 자, 이때 요 U는 P에 포함된 점입니다. P에 포함된 점. T에 포함된 점입니다. T에 포함된 점. 초기에는 P밖에 없는데 점점 이제 추가해 나가다 보면 이 P 말고도 이제 T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U라고 한 겁니다. U는 T에 속한 점이고 점 V민을 이제 T에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V민을 T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리에 포함되는 노드가 이제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D의 값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D의 값이 뭐냐 하면 T에 포함되지 않은 노드들이 이 T에 포함된 노드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하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는 P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요게 포함됐으니까 요 노드가 요거하고의 간선하고 요거의 간선하고 놓고 봤을 때 요게 더 가깝다 그러면 이제는 P하고 V하고 요 간선을 D의 값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요 새로운 값을 D의 값으로 유지를 해야 다음에 선택할 때 더 가중치가 작은 거 선택할 때 요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새로운 요 간선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민이 하나 선택되면 이 V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이 간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이 노드들을 지금 이제 W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W의 이 V민과 W의 간선과 뭐하고 비교하냐면 얘가 이 T 안에 있는 노드 값하고 이 T 안에 있는 노드 값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뭐가 가지고 있냐면 D 값이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D의 W의 값. 자, 요거는 이제 V민이 포함되기 전에 T 안에 있는 노드와의 그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값하고 이제 V민이 포함됨으로써 요거하고 어느 것이 가까우냐를 비교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V민이 하나 추가되면 뭘 하느냐면 T에 포함되지 않는 점 W들에 대해서 이 W하고 V민하고 사이에 간선의 가중치하고 원래 이 DW의 DW의 값하고를 봐서 요게 더 가까우면 원래 있던 이 DW의 거리보다 새로 추가되어 있는 V민과 W의 가중치가 이제 더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가중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W를 놓고 보면 요 W가 아까 V민이 T에 포함되기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짧았다면 그 DW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요게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더 거리가 가까우면 가중치가 더 작으면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간선 V민 W의 가중치가 DW보다도 더 작으면 이제 이 DW는 새로운 값으로 바꿔지는데 이 간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야 다음번 선택을 할 때, 다음번 while문에 올라가서 선택을 할 때 이 W가 더 작은 값을 고려 대상으로 해서 선택할 때 더 작은 값을 고려 대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 while문을 반복하게 되면 이 t에 처음에는 p 하나밖에 없지만 이 p하고의 간선, 요게 이제 d의 v 값들, 요게 이제 v라고 하면 요 값들이 이제 d의 값이 되는데, 이 중에서 더 작은 것, 요게 예를 들어서 더 작다고 칩시다. 요걸 t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하고 연결되어 있던, 이걸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 w라고 표현했죠. 이 w의 값들이 원래 있던 값하고 얘하고의 간선하고의 거리를 봐서 이 값들을 조정을 다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하고 연결된 것과 얘하고 연결된 것 중에서 더 작은 값, 다시 말하면 d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노드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간선, 이 노드를 선택을 해요. 그럼 t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w하고 또 t 바깥에 있는 간선들의 가중치하고 원래 있던 d 값하고 또 조정해서 더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더 가까운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점점 이 노드들이 선택되어 나감에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 새로 선택된 것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더 작은 값을 다음 t에 포함할 노드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노드가 n개가 포함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 프라임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입니다. 자, 지금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에 동작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어떤 그 가중치 그래프가 하나 이제 입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임의의 점 P를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임의의 점 P. 여기는 지금 T 안에 이미 여러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T 안에 점 P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의 값, 자기 자신의 그 D 값은 이제 제로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P에 연결된 간선들, 요 간선들 여기에 연결된 요 노드들의 D 값을 요 간선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요 DF의 값은 점 V가 T에 속한 점들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라고 하는 거리, 가중치를 보여주는다는 겁니다. 자, 요 지금 설명이 요 밑에 그림에 있습니다. 자, DFV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점 V가 T에 이미 속한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간선이 얘하고도 있고 얘하고도 있고 얘하고도 있는데 이 간선의 가중치가 10, 7, 15라고 치면 내가 얘하고가 가중치가 작죠. 그러면 내가 간선은 얘하고 3개가 간선이 있지만 더 작은 것, 요게 더 작잖아요. 더 작은 것을 DF의 값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F의 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T 바깥에 있는, 이게 이 점들이 지금 T 밖에 있는 거죠. T 밖에 있는 점 V가 T 안에 있는 점 어디하고 가까우냐, 그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 내에 있는 점들하고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가중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선택하는 간선은 얘도 D의 값이 있을 테고 얘도 D의 값이 있고 각각 D의 값이 있겠죠. 이 값이 작은 것을 고르면 이 값이 작은 것을 고르면 이 T 안에 있는 노드들하고 가장 가중치가 가까운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D라고 하는 값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에 첫 번째 줄에서 하는 건 뭐냐면 임의의 점 P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D의 값을 제로라고 해놓습니다. 이 D의 의미는 T 밖에 있는 노드가 T 안에 있는 노드하고 가까운 가중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D 값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예를 들어서 초기에 C라고 하는 점을 P로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이제 처음에 P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T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C의 D의 값은 0이라고 해둡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 C를 T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이 C하고 연결된 간선 두 개가 있네요. 이 C하고 연결된 간선, 이 간선들을 D의 V 값으로, 여기서 V라는 건 얘를 말하고 하는 겁니다. 요 C하고 연결된 이 간선에 연결된 노드 있죠. 여기서는 말하면 B하고 F죠. 이것들의 D의 값을 요 간선의 길이로 바꿔줍니다. 요 간선의 가중치로 바꿔줍니다. 그럼 D의 B는 1, D의 F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나머지는 다 무한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D의 예를 들어서 A는 무한대, D의 D가 무한대, D의 E가 무한대.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겠죠. 라인 2번에서부터 6까지가. 이걸 이제 요 D의 값을 요 그래프에다가 이제 그 그래프 모양으로 지금 표시를 한 게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 그 값이 이제 그 D의 B 값이 1, 그 다음에 D의 C 값이 1, 요 간선의 값으로 바꿔주니까, 그리고 얘들은 무한대 값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라인 2에서 6까지가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T를 이제 C로 초기화하는 게 라인 7. C가 이제 처음으로 선택된 거니까 얘를 이제 T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N개가 선택될 까지 반복하는 것이 이제 이 8번부터 9번 라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D 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합니다. D 값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두 개가 같은데 둘 중에 같으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D 값이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T 안에 있는 점이 현재는 C밖에 없습니다만 얘하고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B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VM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선택돼서 이제 들어갈 후보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다른 노드들이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W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노드들의 D 값이 달라집니다. 자, 얘가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C하고는 연결된 게 없으니까 무한대 값이었지만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 간선의 값으로 이 D의 값을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였는데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의 D 값이 이제 요 간선의 길이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D 값이 제일 작은 B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T 안에 B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B하고 연결된 간선, 이게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W라고 되어 있었다 그랬죠. 요거하고 원래 D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원래 D 값은 앞에 볼까요? 원래 D 값은 얘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 얘는 1, 얘는 무한대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래 D 값하고 B하고의 간선하고 비교합니다.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얘가 무한대였는데 이게 더 작잖아요.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1이 원래가 1이었어요. 1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D 값이 1, 4, 3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while 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를 알고리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알고리즘에서 v민을 하나 선택해서 그죠? v민을 하나 선택해서 이 v민을 t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t에 속하지 않은 t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점들 w하고 뭐하고 지금 따져봐야 되느냐면 v민하고의 간선 v민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w하고의 그 간선하고 원래 있던 d 값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작으면 그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d 값이 쭉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d 값을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음번 d 값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 값을 쭉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while문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음번 노드를 선택하는데 어떤 노드를 선택하느냐? 새로운 d 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합니다. 새로운 d 값이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여전히 얘가 제일 작죠. 1, 4, 3 중에는.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로운 v민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새로운 v민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t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를 따져봐야 되느냐면 얘하고의 연결된 간선, 얘하고의 연결된 간선하고 원래의 에지 값하고 원래의 그 d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 간선의 길이가 얼마죠? 뒤에 가면 나오겠죠? 예, 요 간선의 길이가 7이에요.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d미는 4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시키지 이걸로 d 값을 바꾸지 않는 거죠. 갱신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d가 b하고의 가중치가 새로 들어간 이게 v민이잖아요. f하고의 가중치보다 이게 더 작으니까 이제 이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걸 고려해봐야 요게 더 작으니까 요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선이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아까 무한대였어요. 무한대보다는 요게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d 값을 바꿉니다. 이렇게 d 값을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서 while 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 노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다음 노드는 이 d 값들 4하고 이건 3이고 9죠. 이 값들 중에서 더 작은 값 a가 더 작죠. 이걸 새로운 v민으로 선택을 해서 t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 연결된 이 간선하고 원래 있던 d 값하고 또 비교해서 d 값이 더 크면 요 간선이 더 작으면 요 간선으로 바꿔줍니다. 그 d 값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자, 요 3이 선택이 되어서 여기 3선이 선택이 돼서 요 간선의 길이가 2, 요 간선이 4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4였거든요. 요게 아까 얼마였죠?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9네요. 예. 요게 4였고 요게 d 값이 9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더 짧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d민이 2, d 값이 2,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9였는데 4가 더 작죠. 그럼 4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그 A가 포함되기 전에는 얘가 F하고 가까웠고 얘가 B하고 가까웠는데 A가 포함됨으로써 이것보다 이게 더 작으니까 이제 이걸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간선도 이 D 값을 새롭게 요 추가된 A하고의 간선으로 바꿔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은 이제 요 2를 선택해야 되겠죠. 요 2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요게 t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포함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원래 있던 4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죠. 이게 5네요. 이게 5니까 5보다는 원래 있던 4가 더 작으니까 이건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 선택할 때 하나 남은 요걸 선택하면 n개가 이제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최소 신장 수리는
요 노드들을 포함할 때 사용했던 요 간선들을 모으게 되면 이게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노드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프레임 방법의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E까지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N개의 노드가 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최소 신장 추리가 이제 구성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 이 프림 방법에 외국 사람들은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만 이제 그냥 소리 나는 적혀 있는 대로 그냥 프림이라고 편의상 읽겠습니다. 예, 프림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을 때 앞에 크루스칼에서는 엣지를 선택해 나가는 반면에 이 프림 방법에서는 다음 노드들을 이 T에 추가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노드를 그냥 계속 추가해 나가죠.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 나갈 때 크루스칼에서는 사이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을 체크했는데 이 프림 방법에서는 사이클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과정이 알고리즘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프림 방법에서는 사이클이 안 생기느냐? 그것은 최소 신장 추리 현재까지 찾아놓은 추리 T하고 다음 노드를 선택할 때 이 T 바깥에 있는 노드, T 밖에 있는 노드들을 항상 이 안에 추가를 해요. 밖에 있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끼리 연결이 되어야 사이클이 생기는데 항상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넣기 때문에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프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는 각 문장이 몇 번 수행되느냐라고 하는 주요 문장의 주요 연산의 수행 횟수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니까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1번 전체 그래프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한다.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다. 이건 한 번만 수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한번 봅시다. 이 포문은 이제 P가 아닌 각 점, P가 전체 노드의 개수가 N개니까 P가 아닌 노드들은 N-1개가 되는 거죠. 이 N-1개 점들에 대해서 이 간선으로 바꿔두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하든지, 그래서 N-1개 점들에 대한 D 값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 번 반복되느냐면 N-1번 반복이 돼요. 그 다음 7번은 T의 P를 이제 초기값으로 넣으니까 한 번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앞에 한 번, N-1번, 한 번.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이제 이 7번까지의 문장의 실행 횟수죠. 이걸 이제 컴플렉시티로 나타내면 5의 n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5의 n만큼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문을 한번 봅시다. 이 while문은 n개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을 몇 번 반복하느냐면 n-1번 반복합니다. n개의 점을 골라야 되니까 처음에 초기에 하나 넣어놨으니까 n-1개를 골라야 되죠. 여기 지금 n-1번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9번인데 요 9번은 T에 속하지 않는 점의 개수, T에 속하지 않는 점 V에서 D 값이 제일 작은 V민을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현재 초기에 하나밖에 T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치면 이 T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n-1개겠죠. 이 n-1개 중에서 제일 작은 점을 골라내야 돼요. n-1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골라내면 최소값을 골라내는 것은 2분의 n-1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하나를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n-2 요거에 이제 절반 정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n-3 요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평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분의 n-1 요런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를 골라내는 이 시간이 콤플렉시티로 나타내면 O의 n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골라내고 나면 t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점들에 대한 가중치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노드 초기에는 n-2가 될 거고요. 하나를 집어넣으면 n-3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의 가중치를 바꾸는 요 포문도 결과적으로는 콤플렉시티가 O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 수행되느냐면 n-1번 수행이 되는데 n-1번 수행이 되는데 이 안에 이 문장들의 콤플렉시티가 O의 n이에요. 따라서 이것의 콤플렉시티는 O의 n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더 줄이려고 하면 요 9번하고 요 10번, 11번에 있는 요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 자료구조 시간에 힙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힙 구조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힙 구조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 이제 저 뒷부분에 정렬 부분에서 힙 정렬 배울 때 아마 요 힙 구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요 힙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제일 n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이 전체 중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작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그리고 그 하나 골라낸 것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의 값을 바꾸는 요 10번, 11번 요거는 이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거에 영향을 주는 이제 값들을 변경하는 거고 이제 요것들을 빠르게 하기 위한 힙 자료 구조가 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데는 한 번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값을 바꾸는 것은 로그 2의 n만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힙 구조를 사용했다고 치면 n-1의 안에 콤플렉시티가 로그 n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콤플렉시티가 O의 n 로그 n이 된다. 요게 이제 요 부분, 요게 이제 요 8번부터 여기까지 콤플렉시티고, 요 위는 비고의 n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해도 더 높은 차수만 골라내니까 결국은 이제 O의 n 제곱 또는 O의 n 로그 n 오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뒤에 콤플렉시티를 분석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복잡도는 while 룹의 경우에는 n-1번 반복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 반복 때마다 d 값이 최소인 걸 골라내는 d 값이 최소인 v민을 찾는데 이때 콤플렉시티가 평균적으로 O의 n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콤플렉시티가 n-1번 곱하기 O의 n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O의 n 제곱이다 라는 거죠. 예, 요 v민을 찾는 것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힙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힙 구조를 배우시고요. 이 힙을 사용하게 되면 이 힙에서 최소값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힙, 이걸 이제 최소 힙, 최대값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최대 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힙을 사용하게 되면 로그 n만큼의 오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 프림 알고리즘의 콤플렉시티는 O의 n 로그 n O를 갖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스카르 알고리즘하고 프림 알고리즘하고 어느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껴지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어쨌거나 그 그리디 룰, 그러니까 욕심을 충족시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간선을 선택해 나가거나 혹은 노드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콤플렉시티는 둘 다 비슷하게 m 로그 n 또는 n 로그 n의 콤플렉시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크로스카르 알고리즘은 간선들을 쭉 이제 정렬 해 놓은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간선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두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간선을 찾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간선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이렇게 이제 간선이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이 두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하나의 추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선을 선택했더니만 이 간선이 그 다음으로 작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간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했더니만 이 간선이 작다. 그러면 이제 요 간선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작았던 이 추리가 합쳐서 더 큰 추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으로 또 간선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이거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요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작은 추리가 더 큰 추리로 이렇게 합쳐지죠. 그 다음으로 했더니만 이게 더 작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합쳐져서 이렇게 더 큰 추리가 되고, 그래서 간선이 한 개일 때는 간선이 한 개씩 이렇게 그 가중치가 작은 것 순으로 이 추리에 추가를 하는데, 이 간선이 하나 추가가 되면 요 간선은 작은 이제 노드가 하나의 추리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간선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요 따로 있던 요 두 노드 하나만 있어도 추리니까 이 추리가 하나로 합쳐지고 이 추리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 점점 추리가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간선이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추리가 한 개의 추리로 합쳐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n개의 점들이 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별개의 추리로 있다가 간선이 하나 선택되면 이들이 점점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한 개의 신장 추리로 합쳐져 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신장 추리가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프림 알고리즘은 전체 노드들 중에서 임의의 노드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가중치가 작은 간선에 연결된 노드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것과 여기에 연결된 것 중에서 얘가 간선이 더 작다. 그러면 그 작은 걸 선택하게 되고, 이 세 개 선택된 노드 중에서 연결된 간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작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하고, 또 여기에 연결된 것 중에서 이게 간선이 작다. 이렇게 해서 점점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한 점에서 시작해서 추리의 노드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추리가 점점 자라는 이런 모양으로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의 점에서의 한 개 추리에서 그게 점점 자라서 최종적으로 신장 추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최소 신장 추리를 탐욕 기법에 의해서 찾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